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5일 아침 시장 하겠습니다.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을 했죠. 유가가 올랐는데도 다우가 에너지주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를 방어를 했었던 미국이었는데 갑자기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경제지표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미국은 금리 인하를 바라는 시장의 모습이 있는데 금리 인하가 되려면 경기 침체가 와야 되죠.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않는데 왜 벌써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시장에 나오고 있죠. 그것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다가 약간 밀려서 1310원대에서 마감하고 끝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지금 지표 중에서 채용 공고가 지난 2월 채용 공고가 나왔는데요. 이게 990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전월 수정치가 1056만 명 정도, 56만 건 정도 했는데요. 감소를 한 거죠. 근데 이제 1천만 건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21년도 5월 이후로 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고용이 탄탄해서 미국 시장은 버텼죠. 고용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얼마 전에 그 연초에 테크 기업들이 감원을 시작했어요. 감원을 시작했고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서야 반영이 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테크주에서 감원이 되면은 사실은 이제 직업들 중에서 조금 약 하위 직업들을 더 많이 감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고용의 문제가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문제는 고용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을 못 잡은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상당히 어렵겠죠. 특히 유가가 기습 감사로 인해서 뛰었죠. 이게 시장에서 6월달까지 유가가 100불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면 인플레이션도 못 잡은 상태에서 침체마저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미국 시장이 아닌가. 연준 입장으로서는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이다. 재작년 1년을 허비함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허비함으로 시간을 놓쳤고 그게 지금에서 너무 힘든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제임스 블라드 같은 경우는 유가 오른 거에 대해서 인플레 부담이 있다, 연준의 부담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발언도 있었던 모습이었고요. 지표가 또 하나 더 있었는데요. 2월 공장재 수주가 0.7% 감소를 했는데 월가 예상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의 모습을 보였죠. 이것도 역시 뭐 경제지표에 상당히 안 좋게 흐르는 모습이고요. 애틀란타 연은 그 국내 총생산 추정 모델 나우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1분기 성장률을 1.7%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게 2주 전에 3.5%였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토막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조금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유가마저 올라가게 되면 수요마저도 줄어들 수도 있죠. 그럼 유가는 더 뛸 수도 유가를 더 뛰거나 유가 감산을 또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산업국들은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죠. 2차 전지가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유가에서 수익을 키우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수요가 줄게 되면 공급이 느는 형식이 되니까 유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공급을 또 더 줄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JP모건 회장 겸 CEO죠. 지난번에 그 SVB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시장에 그 여진이 그러니까 은행에 대한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 몇 년 더 갈 거라는 서한을 투자가들에게 보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미국 정부나 연준에서 뭐 예금을 다 100% 보장한다 하더라도 은행의 수익성, 그렇죠? 또 어떤 재정 상태가 문제가 되면 결국은 그런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감안해 본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단 며칠 사이에 그 위기가 해결됐다는 것 자체가 좀 의문이죠. 뭐 CS 같은 경우에는 이틀 만에 UBS에 넘어갔잖아요. 이건 진짜 일반인이라면 알 수 없는, 그쵸? 알 수 없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나 내려다 보다 한두 달씩 어떻게 합니까? 준비합니다. 준비하고 넘기고 실사하고 하는데 이틀 만에 모든 게 끝나가지고 신종 증권 같은 경우는 22조를 다 제로로 만들어가면서 가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은행 위기가 아직 남아있다고라는 제이미 다이먼의 발언이 왠지 모르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뭘 의미하는 바 아닐까 뭐 그런 해석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을 보시면은 나스닥 다우가 좀 빠졌어요. 다우 빠졌는데 다우 같은 경우에는 자, 일봉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그렇죠? 음봉이 나왔죠. 그렇죠? 올라섰다 음봉이 나왔는데 월봉 상태는 20월선에 딱 걸쳐 있는 상태죠. 여기서 이제 음봉이 나오냐 아니냐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죠.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가능성 한번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뭐 했는데 요 상태에서 아시겠지만 뭐가 터졌어요? 유가가 상승 기습 감산의 유가 상승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요 근래 25세 꺾이고 난 다음에 지금 은행적 문제 그쵸?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하는데 유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같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계속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을 한번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대로죠. 별거 없는 상태고요. 월봉으로는 일봉 상태로 보시면 5일선에 또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환율이죠. 환율을 안 볼 수가 없죠. 환율이 어저께 장중할 때 1321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20원이 넘어가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차트가 만들어지는 자리였단 말이죠. 근데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약간 밀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1316원까지 갔다가 1310원에서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환율 차트를 좀 자세히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저는 지난번에도 그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멈출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환율은 더 갈 거라고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1315원 80전 어제 우리나라 장에서 끝난 거 여기서 1310원 80전 그러니까 약 5원 정도가 빠졌거든요. 오늘 이걸 극복하는지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만약에 이번에 극복하게 된다면 상당히 많이 갈 수 있다라는 거. 특히 유가가 여전히 상승 중에 있죠. 서부 텍사스 주지도 상승이 아마 지속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오늘도 조금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장중한 때 얼마까지 가냐? 81불 81센트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얘가 월봉상으로 보면은 뭔가가 이 기회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월선에 해당되는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86불이거든요. 이거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130불이 바로 코앞에 닿을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6월 말쯤 되면은 100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유가의 움직임 결코 무시했으면 안 된다. 제가 갑자기 유가 얘기는 유가 때문에 원달러 올랐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자극하고 미국의 금리에 어떻게 될 건가 그거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경기 침체가 더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침체가 혹시 금리를 할까에 대한 어떤 부분이 반영되면서 원달러 약간 내려왔지만 의미 없을 거다 이런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 개별 매수에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거 믿어도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코스닥의 그 기술적 분석도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에코프로 그러니까 에코 삼형제죠. 일봉을 보시면 일단 여기 걸쳐 있는 상태예요. 이거 돌파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여기서 눌러서 이격을 벌리는 게 거의 정상적 흐름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모습을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게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이 삼형제가 되게 중요한데 에코프로는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꼭지를 찍고 내려왔거든요. 주봉 상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좀 상당히 빠르게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삼형제가 빠지면 시장이 코스닥에 못 갈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몰린 상태에서 개인들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뭐 이 에코프로 삼형제가 빠져도 그 반도체주들이 좀 고개를 들었으니 그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표현도 썼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에코가 시가총액 비중이 크기 때문에 빠지기 시작하면 다른 종목 같이 무너지는 게 현상이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빠지면 다른 종목 빠지는 거와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에코프로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요즘 원달러의 흐름도 봐야 되겠지만 시장에서 계속 중요한 건 외국인 선물이 매수매도가 대량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들도 방향이 없는 거 아닐까 그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